강원대에는 이제 교과 전형은 그냥 내신 성적이 한 1.1대 학생이 지원하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능 체제가 낮아서 그래요. 3화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미래인재 전형이라고 하는 전형이 있습니다. 이 전형은 특징이 뭐냐면은 수능 체제를 적용을 안 하는 그런 의대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신 성적이 어중간한 차사고 학생들이 지원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도 그냥 일반고 위주로 선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신 성적은 한 1.3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일반고 학생 중에서 내신은 굉장히 좋은데 수능을 못해요. 수능 체제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면 그러면 강원대 의대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충남대 의대인데 충남대 의대는 프리즘이라고 하는 전형이 있었는데 이름이 일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충남대 의대 교과 전형의 특징은 뭐냐면은 다른 의대들은 교과 전형을 할 때 국영수과 또는 국영수사과 이렇게 4과목 또는 5과목의 내신 성적만 반영을 하거든요. 근데 충남대 의대가 유일하게 내신 성적 교과 전형에서 전 과목을 다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충남대 의대는 이 내신 성적이 전 과목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여타의 의대들에 비해서는 내신 컷이 좀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능이 쉬워지면은 충남대 의대의 내신 컷이 교과 전형이 확 올라갑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군지이든 명문 일반고라고 하는 학교들은 이제 특정 과목에서 이제 국영수과 정도에서는 내가 내신 성적을 대체로 1, 2등급 받는데 다른 기술 과정이나 이런 과목들 또 사회 과목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은 내신이 막 3으로 떨어지고 막 이런 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학생들이 수능을 잘하죠. 근데 반면에 그냥 평범한 일반고 학생들은 국영수과를 적용하든 전 과목을 다 적용을 하든 내신 성적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거의 1.0에 육박하는 내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수능이 많이 어려워져 버리면 좀 평범한 일반고에서 수능을 좀 준비를 많이 제대로 못했던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다 떨어져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수능 제대로 못 맞춰가고 대신에 이제 전 과목이라 하더라도 내신이 좀 떨어지는 학생들이 여기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수능 난이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교과 전형이 이 충남대 교과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3년 전이었죠. 3년 전에 2021학년도에 고2입시 때 충남대 교과 전형에서 1.48, 49 정도 되는 학생이 있었거든요. 아버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셔갖고 1.4 정도 되는 내신인데 의대 교과로 갈 데가 없느냐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는 수능이 어려웠던 시절이잖아요. 충남대 의대 한번 써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거기가 돼요? 그렇게 좋은 의대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래도 한번 제가 볼 때는 승산이 있으니까 지원해보세요 라고 했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그 데이터가 어디에서 온 거냐면 수만이에서 왔던 겁니다. 수만이가 그 합불 공유자로 그때 엑셀 시트 해서 하셨던 거 있잖아요. 그 데이터 모아갖고 시뮬레이션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충남대 의대가 대체로 보니까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모은 자료까지 합쳐갖고 해봤더니 1.48 정도 되니까 3차 추합 정도에서 되는 걸로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충남대가 3차 추합을 발표를 했는데 됐다는 연락이 없더라고요. 아, 잘 안 됐구나 싶었는데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5차 추합에서 됐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정도로 충남대가 수능이 어려워지면은 내신 컷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거는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충남대 종합전형이 있죠. 그 일반 전형이라고 돼 있는 전형이 있는데 거기도 학종으로 선발을 충남대는 많이 하거든요. 명문의대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도 이제 자꾸 이제 전국 단위 외대국어라든지 뭐 상상고라든지 그 청운고라든지 이런 학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이 한 2등급 중반 되고 이게 어중간한 학생들이 막 지원을 하려고 덤벼들어요. 이제 그런 학생들한테는 지원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충남대 프리즘도 그냥 일반고 학생들 중심으로 선발을 합니다. 방역자 사고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학생부 관리가 좀 잘 돼 있다. 그리고 3화 5 정도는 맞춘다. 수능이 좀 안 되기는 해도 그러나 일반고 학생들 지원시키면 1단계 통과를 잘 해요. 보통 내신 성적은 한 1.3 언저리에 있는 학생들이면 지원해볼 만합니다. 충북대는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학생부 종합5원에 수능 체제가 적용이 안 됩니다. 여기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능이 안 되는 아주 내신 성적이 1.0에 가까운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하면은 잘 선발이 됩니다. 여기도 자사특목 학생들 잘 안 뽑습니다. 충북대도.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은 4명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충북대 전년도 내신 컷이 1.2예요. 근데 내 내신 성적이 1.2입니다. 충북대 지원하겠어요? 4명 선발하는데 안 하죠, 그죠? 요거는 나중에 정시 모집하고도 심리적으로 엮여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충북대 같이 조금 선발하는 이런 학교는요, 뭔가 내 내신 컷을 보고 몰렸기 때문에 컷이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4명이 지원하다 보니까 4명을 잘라서 컷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정시도 똑같거든요. 정시 모집에서 5명 뽑는 모집 단위가 있어요. 진학사에 모의 지원에 들어가 봤더니
수능 점수, 환산 점수 기준으로 뭐 336점이 돼 있어요. 내 수능 점수가 336이에요. 근데 그 점수 가지고 다른 데 비슷한 데 갈 수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뽑는 인원이 50명이에요. 그럼 안 오죠. 5명짜리에는. 그죠? 글로 다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뽑는 이런 모집단위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컷 부분에 있는 그 학생들이 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보통 커트라인 부분에는 인원이 많은 쪽에서는 이렇게 빼곡하게 학생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위에서 빠지더라도 내신 컷이 빨리 안 떨어져요. 탁탁탁탁 완만하게 떨어지는데, 근데 이렇게 인원수가 적은 이런 곳에서는 위에 빠져나갔을 때 컷 부분에 학생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절벽 구간이 금방 나타납니다. 툭툭툭툭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충북대학교가 교과 전형이 4명밖에 안 뽑는데도 어떤 해에 이제 보면은 수능이 조금만 어려워지면은 내신 컷이 한 1.5대까지 훅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좀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의대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을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전남대학교인데, 이 전남대학교 전북대를 같이 넣어놨잖아요. 그죠? 이 전남대 전북대는 이 예전에 교과 전형이 아주 꿀이었다. 교과 전형이 아주 이제 들어가기 쉬운 학교였다라고 하는 걸로 유명한 그런 의대였습니다. 그때 인원도 많았거든요. 이 지금 지역인재로 돌아가 있는 이 인원이 전부 다 이제 일반 학생 전형으로 선발했던 전형입니다. 50명 정도 되는 인원을. 그리고 전남대도 마찬가지로 한 5, 60명 정도를 일반 교과 전형으로 선발했는데 두 학교 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4.5였어요. 그러니까 수능이 어려웠던 시절에는 그걸 못 맞히는 거예요, 학생들이. 맞힌 학생들은 다 빠져나가 버리고. 그래서 내신 성적이 심지어 전북대 같은 경우는 2점대 초반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교과 전형 내신 컷이. 그랬는데 최근에는 이제 전남대학교는 인원을 줄여서 이제 그냥 전부 다 지역인재로 다 만들어 버렸어요. 수능 체제도 3.5로 떨어뜨려 버렸죠. 전남대는 그래서 관주, 전남, 전북 지역에서 내신 성적이 거의 한 1.1대 정도 되는 학생들만 갈 수 있는 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북대학교 교과 전형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주목해봐야 되는 서울 수도권 학생이나 타 지역에 수능이 좀 되는 학생인데 내신 성적이 한 1.5대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주목을 해야 되는 의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작년에도 내신 성적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1.4대까지 떨어졌거든요. 4하고 맞추고 과학이 2과목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내신이 좀 어중간한 학생이라고 하면은 이 전북대 의대 일반 학생 전형을 좀 지원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합육으로 여기는 지역 인재도 수능 체제가 높죠. 그래서 전남, 전북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지역 인재 전형으로 지원할 때 이렇게 전북대 의대를 지원하면 수능이 됐을 때에는 합격하기가 수월합니다. 내신 성적이 한 1.5 정도 되더라도 지원해볼 만한 의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남대하고 전북대에는 이렇게 교과생활 우수자 전형하고 큰 사람 전형이라고 하는 학종 전형이 있는데요. 이 전형을 누가 많이 이제 쳐다보냐면은 상상고 학생들이 많이 쳐다봐요. 거기가 전주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우리 갈 수 있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뽑아요. 그냥 일반고 학생들 중심으로 뽑으니까 여기도 일반고에서 내신이 아주 좋은데 수능 체제가 안 돼서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학종 전형으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이제 경상도로 넘어가서요.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그리고 부산 경남 지역 넘어가면 경북대하고 부산대가 있는데 이 경북대는 지방에서는 거의 이제 드물게 지역인재를 제외하고는 학생부 종합만 선발하는 의대입니다. 여기가 이런 의도가 있겠죠. 그죠? 옛날에 유명했습니다. 강남에서 혹은 대구 수성구나 뭐 청주 세강고 같은 학교, 인천 송도고 같은 학교, 이런 학교들에 아주 명문 일반고들에서 내신 성적이 한 7, 8등 하는 학생, 어중간하게 1.5에서 1.8 사이에 있는 이런 학생들이 그래도 경북대 의대는 한 장 지원해볼 만 하다던데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외대부고도 마찬가지로 한 내신 성적이 한 3점대 중반 정도, 3.5등급 뭐 이런 학생들이 경북대 의대를 지금도 항상 한 장씩 지원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자사특목 명문 일반고에 대한 선호도가 어마무시하게 높은 대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뭐 교과 전형을 선발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괜찮죠. 여기는 교과 전형을 따로 지역 인재 학생들한테 빼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또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종합 전형으로 지역 인재를 선발을 하는데 1단계에서 5배수를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40명이 5배수 200명이 1단계를 통과를 하잖아요.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여기 종합 전형으로 지원을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역 인재마저도 그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학생들을 엄청나게 많이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구 경북 지역에 가면 포철고가 있죠. 그리고 김천고라고 하는 전국 단위 자사고도 있고요. 대구 경북 지역도 명문고들이 많기 때문에 그 명문고들 중심으로만 지역 인재를 채우기 때문에 평범한 일반고 학생들은 그냥 아싸리 생각하지 말고 경북대 가고 싶으면 지역 인재 교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부산대는 의대 캠퍼스가 양산에 있습니다.
부산대도 예전에 경북대랑 마찬가지로 서울 수도권에 있는 명문 일반고, 그리고 각 지역별로 명문 일반고들, 그 다음에 자사특목고, 이런 학생들을 종합전형으로 많이 뽑아주기로 유명한 학교였는데, 부산대는 되게 머리가 좋아요. 인하대는 재작년에서야 비로소 깨달았는데, 부산대는 일찌감치 그거 자기네들이 걔들을 가져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삐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산 경남 지역 애들만 뽑겠다. 지역인재로 돌아선 지가 제일 오래됐습니다. 여기 동아대 다음으로 오래됐습니다. 여기 특이하게 논술시험을 지역인재로만 선발을 해요. 그래서 부산 경남 지역에 있는 수학 잘하는 학생들은 논술시험 한번 지원해볼만 하죠. 여기는 논술시험을 봤을 때 그 지역 학생들만 지원하는 시험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 논술시험이 경북대랑 중앙대랑 또 시험 날짜가 겹쳐요. 그래서 진짜 논술 잘하는 학생들은 중앙대학교로 가버리겠죠. 그런 면에서 좀 분산 효과가 있어서 수월하기도 합니다. 논술을 잘 활용해도 되는 그런 대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학교도 이제 지역인재 전형에서도 수능 체제가 3업 4로 낮잖아요, 그죠? 내신 컷에서 많이 올라갑니다. 여기 특이하게 보통 부산대학교는 이 종합전형의 내신이 더 높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경남대학교는 가장 전형적이고 특징이 없는 그런 의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용히 그냥 자기네 학생들 뽑아가는 그런 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컷은 보통 한 1.2 안쪽으로 들어가는 학생들이 일반 학생 전형이나 지역 인재나 다 합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종합 전형도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능 체제가 여기 낮아서 명문 일반고를 뽑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냥 평범한 일반고 학생들 잘 뽑힙니다. 여기도. 제주대가 또 아주 큰 특징이 뭐냐면 제주대는 이렇게 교과 100%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 중에서는 유일하게 수능 최장의 기준이 3합 6인 학교입니다. 보통 보면 학종이 3합 6이잖아요, 그죠? 교과는 통상 3합 4 정도가 통상적인데 제주대는 3합 4로 하다가 3합 5로 내렸다가 3합 6까지 떨어졌어요.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을 선발하기가 이제 좀 쉽지가 않으니까 타 지역에서 넘어오는 학생들 혹은 그 지역의 또 학생들 중에서 우리가 안아야 될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메리트가 있어야 거기 가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을 좀 못하더라도 우리는 뽑아주니까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와라, 이런 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방 거점 국립의대의 특징들이었어요. 그 다음 지방 사립대입니다. 지방 사립대는 이제 한림대가 그래도 자존심이 있는 대학이죠.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여기는 전부 다 학종 전형으로만 학생들을 선발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어떤 학생들이 또 탐을 내냐면은 자기 지역에서 서울대 직윤도 못 받고 가대 학추도 못 받고 고대 가려니까 내신이 애매해서 좀 어중간하고, 이런 학생들이 한림대는 안정으로 한 장 쓸 수 있지 않냐 생각을 해갖고 그냥 보통 일반고 학생들이 한 1.3대, 1.4대 학생들이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잘 붙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아마 안 붙어요. 거의 여기도 1.1 안쪽으로 들어가는 학생들이 합격하니까 그냥 내신 좋은 학생들 지원시키는 게 좋습니다. 우리 학교가 명문고등학교다 그러면 한 1.3대 정도 되는 학생이면은 지원했을 때 합격을 잘 합니다. 그 정도 기준으로만 지원시키면 되는 의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인제대 의대랑 순천향대 의대는 기억을 해둬야 되는 의대인데, 순천향 의대는 이 교과 우수자 전형이요. 이 내신 반영하는 게 특이합니다. 어떻게 반영을 하냐면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 5개 교과 중에서요 자기가 잘한 교과 3가지만 반영을 합니다. 내가 수학에서 그 3이 떴다 그럼 수학 빼버리면 돼요. 과학에서 내가 또 3이 떴다 그럼 과학 빼버려도 돼요. 국어랑 영어랑 보통 수학이라고 하는데 국어, 영어, 수학 혹은 또 사회, 영어, 수학 혹은 또 과학, 영어, 수학 이렇게 3가지 조합만 다 1등급이다. 그러면 여기 지원하면 돼요. 그러면 1.0이에요 내신이. 그러면 동점자가 되게 많겠죠? 동점자가 많아지게 되면 우선 선발 기준이 있는데요. 그 우선 선발 기준이 첫 번째가 영어 성적이 높은 자, 두 번째가 수학 성적이 높은 자예요. 그러니까 보통 수학계에서 걸리거든요. 수학하고 영어 성적이 다 1등급이면서 국어, 사회, 과학 중에서 한 교과만 2등급 없이 다 1등급이 나왔다. 그러면은 순천향대 지원했을 때 굉장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컨설팅 했던 학생 중에 한 명이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딴 데 의대 못 가는데 보니까 순천향 의대는 되겠더라고요. 지원시켰는데 소식은 없더라고요. 떨어졌는지. 그리고 순천향대 종합전형이 있는데요. 여기 일반 학생 전형 6명을 뽑고 지역인재 7명을 뽑는데 여기는 자사특목고 학생을 딱 2명 정도씩 선발을 하는 것 같아요. 각각. 여기서 그냥 일반고 중심으로 선발을 하니까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제대학교인데 인제대학교도 국영수 성적 반영하고 과학 2과목만 반영을 하거든요. 과학 성적이 좀 안 좋은 학생들이 이제 인제대학교는 지원하면 되겠죠. 교과 전형으로. 인제대는 올해 이슈가 하나 있었죠. 서울에 있는 백병원을 이제 폐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인제대학교는 학교 인지도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요 지금 한림대, 순천향대, 인제대 요 세 대학을 우리가 삼용의 의대라고 부르죠. 아주 인지도 있는 세 의대라고 부르는데 이 삼용에서 인제대는 떨궈져 나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예전에 그 아시아의 용 할 때 우리나라가 들어가지 않았었나요? 경제 용에. 그래서 IMF 터지고 뭐 아시아의 용에서 우리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 했는데 인제대가 코리아 같아요. IMF 코리아처럼. 그 다음에 이제 사립대인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의대가 연세대 미래입니다. 연세대 미래의대는 수능 최저가 전국 의대 중에 제일 높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내신 컷이 항상 낮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교과 우수자 전형이 내신 컷이 보통 1.5대 수준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내신 성적이 좀 안 좋은 학생들이 좀 지원을 고려해봐라 라고 하는 의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있는데 이 전형은 학종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능 컷이 높기 때문에 그냥 명문 일반고 학생이고 아니면 내가 내신 성적이 한 1.45 정도 되는데 학생부 관리가 굉장히 잘 된 학생이다 라고 하면은 이 학종 전형을 연대 미래로 지원하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인재 전형은 컷이 많이 내려와 있어요. 한 4등급제 학생도 선발을 하거든요. 왜 그걸 선발하냐면 민사고가 여기 강원도에 있잖아요. 그래서 선발하는 거고 그냥 평범한 일반고 학생들은 강원인재 전형으로 종합전형을 하더라도 내신이 높습니다. 보통 한 1.3대 정도로 컷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방대에서는 경북대하고 부산대랑 같이 세 번째 대학으로 연세대 미래가 논술 전형을 선발을 합니다. 문제는 꽤 어려워요. 수학 문제 대단히 어렵고 과학도 2 범위까지 출제가 되니까 수학과학을 제대로 공부 안 한 학생들이 섣불리 덤비기에는 어려운 그런 논술이고 경쟁률 보세요. 인하대만큼은 아니라도 보통 한 평균 300대 1 정도 나오거든요. 이거 뚫을 수 있으면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단대의대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사 특목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의대였습니다. 그동안은 아니고 한 4년 전까지 그런 의대였는데 4년 전에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일반고 위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내신 성적이 한 1.2 정도 수준에서 합격을 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전국 단위 사사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경우에라면은 내신 성적이 한 3.0 언저리에서 3.5 안쪽으로 있는 학생이면 그래도 한번 지원은 권고할 만하다. 1단계 통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톨릭 관동대인데요. 가톨릭 관동대는 이게 강릉에 있기 때문에 내신 컷이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높습니다. 왜냐면 인기가 있어요. 인천으로 와서 수련의 과정을 밟기 때문에 인천 성모병원으로 이제 본과 때 들어오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의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신 컷은 보통 통상적으로 한 1.3 언저리에서 형성이 되니까 1.3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1.2 안전하게 가려면 1.1대 내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건국대 글로컬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은 건국대 글로컬도 좀 야심차게 원래 대학원에서 3년 전에 이제 학부로 내려온 의대입니다. 여기가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로 의대를 선발을 하는 학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 있습니다. 하나. 포천에 가면 의대가 하나 있죠. 차의과학대학이 있습니다. 차의과학대학. 거기가 지금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로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강원대랑 그 다음에 건국대가 끝까지 이제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유지를 하다가 건국대가 먼저 들어왔었고요. 강원대가 3년 전에 들어왔습니다. 건대는 이제 4년 됐네요, 벌써. 이게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대로 내려오면서 야심차게 이제 학생들을 선발을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지금 특징이 보시면 지역인재는 교과가 있는데 여기 그냥 일반 한림대처럼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려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종합전형으로 선발한다는 얘기는 학생부 내용이 아주 풍부한 명문 일반고 학생들을 많이 선발할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해 선발을 했을 때 내신 컷이 한 1.7 정도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지금도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범한 일반고 학생들이 이제 그 데이터를 보고 건대는 1.7 정도까지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올해도 이제 그런 학생들이 문의가 많이 컨설팅 때 왔었는데 근데 작년 컷을 보면은 한 1.3에서 1.5 정도? 그 정도 수준까지 이제 나왔었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제가 문의도 해보고 했는데 주로 얘기하는 게 광역자사고 학생들을 주로 선발한다. 전국 단위 자사고를 선발하기는 어렵겠죠. 건대에서. 광역자사고 학생을 선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범한 일반고 학생들을 지원을 시켜보니까 내신 성적이 여기도 1.0대 학생이 아니면 잘 안 붙어요. 그거 기억하시고 지원을 시키시면 됩니다. 교과 전형도 보통 한 1.1 언저리에서 컷이 형성이 됩니다. 요거는 뭐 대학 어디가 같은 데 나오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양대학교가 또 아주 독특한 의대인데 요 건양대 의대가 어떤 전형을 하고 있냐면은 일반 학생 면접 전형이 있죠. 요 전형이 수능 최저가 없어요. 내신 100으로 1단계를 뽑아서 이렇게 선발하는 학교들 중에서 연세대학교하고 건양대학교가 유일하게 수능 체제를 적용을 안 합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죠. 연대도 면접을 보잖아요. 그죠? 보통 우리가 그 전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전형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이제 뭔가 장치를 만들거든요. 뭐냐면은 어떤 특정한 전형을 만들었을 때 그 전형 안에서 최소한의 학생들에 대한 학력 수준에 대한 검증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학력 수준이 높다 낮다라고 하는 것을 검증하는 장치로서 교과 성적만 가지고서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불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에서는 주로 뭘 설정을 하냐면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을 해놓죠. 이 정도는 통과를 해야 학력 수준이 있는 것으로 봐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수능 최저라고 하는 검증 장치를 없애버렸다 라고 하면 다른 검증 장치가 하나 필요하잖아요. 예, 그게 면접입니다. 연대하고 건양대는 면접을 검증 장치로 하는 그런 교과 전형을 시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검증 장치가 없는 전형이 유일하게 아직 현존하는 아주 족보 없는 전형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 있는지 아세요? 한양대에 있습니다. 한양대 교과 전형은 면접도 없고 최저도 없습니다. 네, 거기는 이제 그래서 돗대기 시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 몰려 들어오죠. 한양대도 이제 그런 족보를 드디어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수능 최저를 만듭니다. 거기도 역사 속으로 흘러가는 전형이 됐고, 연세대학교 이제 교과 전형도 내년에는 면접을 없애고 수능 최저를 설치를 합니다. 2025학년부터는 아마 내년 되면 이제 유일하게 이제 100% 교과 전형인데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전형은 이 건양대학교만 남아 있을 겁니다. 많이들 지원해요. 그래서 여기에 내신 컷은 한 1.03 정도 수준까지는 떨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건양대는 또 어떤 전형이 있냐면은 일반 학생 전형이라고 해서 여기 최저가 붙어있는 전형이 있죠. 최저 붙은 전형이 수능 최저가 또 원래 높았어요. 3합 3이었어요. 수능 최저가 이렇게 높다 보니까 합격하는 학생들을 보면은 내신 성적이 좀 맞게 떨어졌었어요. 한 1.3, 4, 5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었는데 또 그 전년도에 우리 선배가 내신 성적이 1.4였는데 건양대 의대를 갔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올해는 안 된단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올해는 수능 최저가 낮아졌습니다. 3합 4로. 지역인대는 3합 5로 내려갔죠. 그죠? 건양대학교도 그래서 수능이 좀 되지만 내신이 조금 모자란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선택지 중에 하나였는데 그것도 이제 역사 속으로 없어졌다,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의대 중에 하나가 을지대학교 의대입니다. 을지대 의대는 수능 최저 보시면 4합 5죠, 그죠? 그리고 지역인재도 4합 6입니다. 그리고 을지대학교도 그래서 어떤 대학이냐면은 이게 막 우리가 명문 의대라고 생각하는 의대는 아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내가 수능 최저를 좀 맞출 만한 학생이고 해서 이제 지원해서 가겠다라고 하면 가는데 이게 수능이 좀만 어려워져 버리면은 이게 갈라는 풀이 확 줄어들어 버려요. 그래서 내신 성적이 확 컷이 떨어집니다. 심지어 이 을지대학교가 2018학년도에는 내신 성적이 2.0까지 떨어진 적도 있어요. 교과 전형이. 그 정도로 여기도 수능의 난이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 교과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능 컷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면접 5%를 합산해갖고 또 최종 합격자를 선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접이 주는 영향도 바로 직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광대학교인데요. 호남 지역으로 갑니다. 원광대학교인데 이 원광대 의대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교과 전형이 없습니다. 전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이 종합 전형 인원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보통 이제 소위 공부 잘하는 일반고에서 혹은 또 광역단위 사사고에서 내신 성적이 1.7, 1.8 이런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합니다. 되지 않을까? 학생 관리 잘 해놨으니까 혹시 정성평가로 내가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원해보면 요즘에는 잘 못 붙습니다. 처음에 종합전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던 초창기에는 그런 학생들을 덜어 선발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서울 지역에서 휘문고, 중동고 이런 학교에서 1.9, 1.8 이런 학생들이 지원하면은 덜어 합격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전혀 안 뽑힙니다. 제 예상컨대 그 1.7, 1.8 이렇게 갔던 녀석들이 전부 때려치고 가버리면 괜찮죠, 그죠? 근데 갔다가 또 딴 데 못 가고 돌아오면 그 난감하잖아요, 학교 입장에서는. 민망한 것도 있지만 그 수련하는 시스템에서 영향을 또 준다고 하더라고요. 유급된 인원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선배들이 분탕질을 치니까 요즘에는 안 뽑아주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그래서 그냥 일반고에서 수능 최저가 좀 안 되는 학생, 그런 학생들이 많이 지원한다 보시면 됩니다. 내신 컷은 통상 한 1.2 언저리 되는 학생들이 붙습니다. 그 다음에 사립대, 유일한 사립대, 전남 광주 지역이죠. 여기 조선대학교인데 여기도 예전에는 교과 전형으로 이제 되게 가기 편한 학교 중에 하나였습니다. 교과 전형 인원을 거의 한 4, 50명 배정을 했었고요. 수능 최저도 4, 5로 높았어요. 전라 지역의 전남, 전북, 조선 이 세 대학이 교과 전형으로 합격하기 쉬운 대학으로 유명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역사의 뒤안길로 갔습니다. 인원을 너무 많이 줄여버렸고요. 그리고 수능 체제도 4화보에서 3화보로 떨어뜨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그냥 평범한 일반고 학생들이 가는 전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도 조선대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면은 제가 자사고인데요, 내신 성적이 한 3.5등급 정도 되는데 지원하면은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고 하면은 저희는 일반고 중심으로 선발하니까 지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냥 일반고 중심으로 선발하는 대학이라 내신은 한 1.1에서 1.3 정도까지 선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능 체제가 자신 없는 일반고 학생이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명문고에 주목하고 있는 대학이 하나가 이 동국대학교입니다. 이 동국대학교 참사람 전형이 있는데 불교의 그 참사람이라고 생각을 저는 하는데 자사특목이 참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사특목 학생을 엄청 선호합니다. 여기도 심지어 지역인재 전형도 컷이 되게 많이 떨어집니다. 2.0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지원해볼 필요가 있어요. 학생부 관리를 잘 해놨다면은. 그만큼 평범한 일반고 학생들은 경계해야 되는 종합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국대 교과전형은 수능 체제를 반영을 할 때 지금 보세요. 여기 뭐 빠져있죠. 3합4는 3합4인데 국어, 수학, 과학 중에 3합4잖아요. 영어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체제 맞추는 거를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학생들이. 동국대학교 교과전형은 생각보다 내신 컷이 많이 내려갑니다. 통상 1.3 언저리 혹은 많이 떨어질 때는 1.56까지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교과전형을 활용을 할 때 내신 성적이 어중간한 학생들이 한번 참고해볼 만한 그런 의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구 카톨릭대인데요. 여기도 교과 우수자가 5명밖에 안 되죠. 그래서 여기 의외의 결과가 많이 나타납니다. 작년에도 내신 컷이 1.4 이상으로 낮아졌었거든요. 보통 1.1, 1.2 이런 내신 컷이 나오는데 1.4 밑으로 떨어졌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 의대들이 많잖아요. 선택지들이 많고 그 중에 이제 대구 카톨릭대가 인지도에서 낮은 의대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또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지원하기를 좀 꺼려합니다. 그래서 내신 컷이 의외로 좀 많아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명대, 영남대, 고신대 요 세 대학은 내신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 좀 주목을 많이 해봐야 되는 의대입니다. 지금 보시면 영남대는 여기 보시면 내신 컷이 85% 컷인데 1.4대까지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유는 수능 체제가 높아서 그래요. 수능 체제가 4합5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 컷이 보통은 1.5 이하로 떨어집니다. 보통 1.5등급이면 약대 가기도 어렵거든요. 수능이 되면은 이런 의대는 갈 수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영남대 의대 교과전형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지역인재고요. 하나는 일반전형, 그리고 지역인재가 아닌데 두 전형이 이렇게 일반하고 의학창의인재 전형이 있는데 이 차이는 의학창의인재 전형은 면접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전형은 면접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면접이 있다 보니까 1단계를 자르잖아요. 1단계를 자를 때 3배수를 자르잖아요. 3배수를 자르기 때문에 컷 여유가 밑으로 훨씬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신 것이 의학창의인재 전형이. 물론 수능이 엄청 어려워지잖아요. 그런 어려운 해에는 교과 일반 전형도 엄청 많이 내려갑니다. 여기도 2점대까지 떨어졌던 적도 있으니까 영남대학교는 반드시 주목을 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계명대학교 의대. 여기도 내신 컷이 85% 컷인데 1.3까지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1.3으로 떨어져 있죠. 작년에 한 1.5 언저리까지 떨어졌거든요. 최종 내신 컷이. 여기도 내신이 컷이 밑으로 많이 내려갑니다. 이유는 인원을 많이 뽑아요. 일단 16명, 17명 정도 선발하는데 1단계 통과 배수가 10배수예요. 그러니까 160명이 1단계를 통과를 하죠. 그러니까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가 높아요. 3합 3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컷이 많이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신대 의대인데 고신대 의대도 내신 컷이 많이 내려가 있죠. 지역인재는 1.33까지 떨어져 있고요. 70% 컷이 1.26인데 이게 100% 컷까지 가면 여기도 1.45대까지 떨어집니다. 1단계 통과가 25명에서 7배수를 통과시키니까 7호 35에 175명을 통과시키잖아요. 그죠? 굉장히 많은 인원이 1단계를 통과를 합니다. 고신대 의대도 그런 면에서는 내신이 1.45대 정도로 어중간한 학생들이 한번 노려볼 만한 의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아대 의대는 지역인재만 선발을 합니다. 부산 경남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한번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원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4합5였어요. 정신 못 차렸죠. 그래서 재작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요. 동아대학교 의대가 동아대 공대보다 내신이 낮았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수능 체제를 높게 잡아놓으니까 지원한 학생 중에서 수능 체제를 못 맞춘 애들 떨궈내다 보니까 동이 났어요. 지원자가. 미달이 났던 거예요. 실질 미달 사태가 나버리니까 이게 단계별 전형도 아니고 이게 일괄 전형이거든요. 지원했던 학생 중에서 내신 성적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기
아주 평범한 일반고 3등급 때 중반 학생이 뭔 생각으로 지원을 했는지 동아대 의대를 지원을 했는데 4번을 맞춘 거예요. 그걸 붙었어요. 동아대 의대 그래서 재작년 3년 전이죠. 3년 전에 입결 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재밌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근데 입결 자료가 그 보다 이상했거든요. 공대 환산 점수가 의대 환산 점수보다 컷이 더 높은 거예요. 그래갖고 엄청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해가 지나고 바로 다음에 수능 체제를 내렸어요, 동아대가. 그런 틈은 이제 없어졌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도 실제로 내신 컷이 한 1.3 중반대까지 내려가니까 의대 입결 중에서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이렇게 정리해놓고 나중에 이제 입결 보면서 차근차근 한 바퀴씩 두 바퀴씩 더 돌리면서 정리를 하면 머릿속에 의대가 차곡차곡 쌓여서 컨설팅 때 얼마든지 이제 써먹을 수 있는 지식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